대한민국 역사를 살아가시는 국민 여러분, 박배우의 역사로그 박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4.19 민주묘지에 나왔습니다. 일단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 세력이 되어서 일으킨 혁명입니다. 민주주의 운동이죠. 4.19 민주묘지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큰 광장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는 게 4.19 학생혁명 기념탑이고, 이쪽 광장을 따라서 보면은 이게 되게 인상 깊게 생겼어요. 이게 약간 군인들이 사열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광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4.19 때 돌아가신 분들이 옆면에 있는 곳이 뒤쪽에 두 곳으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굉장히 뻥 뚫려 있죠.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왜 일어나느냐. 그때 당시 정권은 이승만 정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죠. 일단 이승만이라는 이분은 세종대왕의 형인 양녕대군의 16대 손으로 왕족의 후예라는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파 출신으로다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때 당시 때 민심은 저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았다면 두 번째 대통령부터 이제 국민이 뽑게 만들었는데요. 2대 대통령을 뽑을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2대 대통령으로도 이승만 정권이 당선되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대통령을 하려고 준비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연임이 되지 않습니다. 연임이라 하면 그 전에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을 법을 개헌을 해서 자신이 또 3대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한 것이죠. 이거 법을 바꾸려고 개헌을 내놨는데 이 개헌안이 통과를 하려면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당시 국회의원 수는 203명이었습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6명의 이상의 표가 찬성이어야만 개헌이 통과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찬성표가 135표에 그치고 말아서 이 개헌은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논리를 이승만 정권이 내놓습니다. 바로 4.4.5입이라는 논리인데요. 쉽게 말하면 4.4.5입은 반올림을 뜻하는 수학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203의 3분의 2는 135.3333333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4.4.5입을 논리를 적용해서 반올림을 시키면 135명의 찬성표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3분의 2가 넘어간 것이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고 이 개헌안을 억지로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분노가 있었을 겁니다. 결국엔 그렇게 3대 대통령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출마를 하게 되나 이미 국민들은 6.25도 끝나고 이 나라가 먹고 살 것도 없고 잘 살지도 못하니까 이미 조금 등을 돌리고 있었죠. 근데 4.4.5입이라는 이 억지 논리로 또 대통령을 한다고 하니까 민심은 좋지 않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3대 대통령 후보로 이승만이 또 출마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때 반대파였던 신익희 후보가 있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승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재였죠. 그때 당시 국민들도 신익희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거 열흘 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3대 대통령도 이승만 정권이 당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약 12년 동안 대통령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대통령이 되려고 네 번째 출마를 선언합니다. 이때 당시 때 국민들은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많이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자신이 또 네 번째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을까 방해 공작을 엄청 많이 하는데요. 반대당인 야당의 선거 유세에 엄청난 방해를 합니다. 그중 한 가지가 그때 당시
일요일 날 학생들에게 등교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 날 학교를 가야 된다니?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때 일요일 날 반대편 야당이 선거 유세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일요일 날 등교를 지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발해서 학생들은 신성한 학교를 정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시위 구호와 함께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 15일 선거날이었습니다. 이 선거날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이승만 정부가 보여주죠. 미리 40% 정도의 표를 자유당으로 이미 해놓고 아니면 또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미리 투표용지 자유당을 뽑은 투표용지로 빼돌리거나 이런 식으로다가 부정선거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선거날에 시위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승만 정부는 강압적으로 경찰들의 시민 탄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경찰들의 발포와 체포로 인해서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분노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분노를 극에 치닫는 사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 한 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정체불명의 시신은 시위 도중 행방불명된 김주열 군의 시신이었습니다. 얼굴에 체류탄이 박힌 채로 마산 앞바다에 버려졌던 것이죠. 이걸 목격한 시민들 분노는 거의 끝을 향해 4월 19일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죠. 1960년 4월 19일 드디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4월 19일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리는 이날 아침부터 학생들과 시민은 선언문을 낭독하고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승만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발포하거나 체포하게 되죠. 이때 전국적으로 사망자만 180여 명, 부상자만 6천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억지로 이 시위를 탄압하려고 했지만 민심은 되돌릴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에 힘입어서 학생들이 많이 시위에 참여하고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는 거에 힘입어서 대학교 교수들까지 거리에 나오게 됩니다. 대학교 교수들도 같이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생들까지 우리 부모 형제에게 총불을 대지 말라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에 나와서 완전히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엔 우리 시민들이 이기게 됩니다. 결국 이승만 정권은 하야를 하게 되고 부통령인 이기붕 씨는 가족들과 함께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와, 진짜 높다. 이게 4.19 학생혁명 기념탑입니다. 여기서 이제 묵념도 하고 참배를 하는 곳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을 기르는 기념탑이죠. 기념탑 뒤로 오게 되면 이렇게 4.19 민주묘지의 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4.19 민주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름도 정확하게 다 적혀 있고 어디 출신인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네요. 서울 출신이다 아니면 경상남도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어디 학교가 나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제1묘역, 제2묘역 그리고 제3묘역까지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네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투표도 할 수 있고 당연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1묘역은 무덤이 따로 이렇게 봉분이 되어 있지가 않은 걸 볼 수가 있네요. 여기가 유영 봉안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진들이 모여 있는 곳 같아요.
영정을 4.19 혁명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곳 같습니다. 저는 좀 촬영하기가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은 일단 스톱. 저기 1묘역, 2묘역, 3묘역 하고도 여기 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자리가 있네요. 아마 여기도 4.19 혁명 당시 민주운동을 하셨던 분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분들의 이름 없는 묘가 아니라 정말 다들 이제 각각의 묘에 이름도 있고 어디 출신인 것까지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위해서 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직접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념관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기념관이나 이런 거는 열지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4.19 혁명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등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만들었던 것은 이분들의 희생과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개항기 때는 신분제 폐지를 위해서 싸웠고, 일제강점기 때는 식민지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고, 광복 후 현대사회는 독재와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우리는 근현대사를 살아오신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그들에게 받았기 때문이죠.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날입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미래의 역사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투표하십시오. 그럼 오늘 박배의 역사는 여기까지 끝. 당연한 걸 당연하게 행사하는 오늘은 그때 그들의 선물이었습니다. 투표하러 가야지. 어이가 없네.